어젯밤에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셨나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왜 나이 들면 잠이 안 올까? 하고 한숨 쉬셨을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게 되면 금세 잠들었는데 이제는 2시간, 3시간을 버텨도 잠이 안 와.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단 10초만 투자하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고개를 저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실제로 80 넘은 할아버지가 매일 8시간씩 푹 자는 비밀이 바로 이 간단한 호흡법에 있었거든요. 수면제 하나 없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30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제가 직접 확인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이 오늘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수면 클리닉에서 일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정민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잠이 안 와요.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루셨나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1시간, 2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해서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고민을 단숨에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단 10초만 투자하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는 비밀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올해 74세가 되신 박정수 할아버지였는데요. 4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잠자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머리만 베게 되면 금세 곤히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2~3시간 자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셨거든요. 주변 어르신들도 모두 그러시니까 그냥 참고 지내셨다고 해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시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워낙 기억력이 좋으셨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제 뭘 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고 가스불 끄는 것도 자꾸 깜빡해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무서워서 밤에 더 잠이 안 와요. 할아버지의 걱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때부터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시고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무서워지고 길을 걸어도 자꾸 비틀거려요.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날까봐 밖에 나가기도 겁납니다. 정말 치매가 온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바로 정밀한 수면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전체 수면 시간 중 깊은 잠 단계가 20%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고작 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것이 할아버지가 겪고 계신 모든 증상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뇌에서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또한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망가지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간절하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수면제라도 먹어야 할까요? 김동철 할아버지의 질문을 듣고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면제라는 것이 정말 해답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불면증이 우리 몸에 어떤 무서운 일들을 벌이는지부터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겪고 계신 증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불면은 단순히 잠이 안 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혈압 상승입니다. 제 환자 중에 올해 68세가 되신 조영숙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20여 년간 성실하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압이 160 이상으로 계속 높게 나왔어요. 선생님, 약도 빼먹지 않고 먹고 짠 음식도 피하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질까요? 정말 답답해요. 할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바로 수면에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든요. 이 호르몬이 혈관을 꽉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수면을 개선한 뒤 3개월 만에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어요. 20년간 안 떨어지던 혈압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무서운 것이 면역력 저하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방어군인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특히 T세포나 NK세포 같은 중요한 면역세포들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감기는 물론이고 각종 감염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김동철 할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는데 요즘은 조금만 찬바람 맞아도 금세 콧물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위험한 것이 바로 낙상 위험입니다. 잠을 못 자면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몸을 움직이는 능력이 망가지는 거죠. 균형 감각도 엉망이 되고요. 제 또 다른 환자인 74세 장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시던 중에 넘어지셨어요. 그냥 살짝 넘어진 게 아니라 대퇴골이 완전히 부러지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더니 쿵 하고 넘어졌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약해진 줄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세요.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을 바꿔버린 거죠. 불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 위험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들을 듣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김동철 할아버지처럼 묻습니다. 그럼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택이에요. 78세가 되신 박금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에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한 알로 잘 주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알만 먹어도 금세 잠이 왔는데 나중에는 2알, 3알로 늘어났어요. 5년이 지나니까 4알까지 먹어야 겨우 잠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깊게 못 자고 자주 깼어요. 더 무서운 것은 부작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낮에도 계속 멍한 상태가 됐어요. 기억력도 급격히 떨어졌고요. 어느 날은 수면제 부작용으로 어지러워서 넘어져서 손목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도 당하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오는데 깨고 나면 머리가 흐릿하고 온몸이 무거워요. 이게 정말 잠을 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할머니 말씀이 정확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로 자는 잠은 진짜 회복 수면이 아니에요. 깊은 잠 단계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을 잃고 있는 것에 가깝죠.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수면제도 위험하고 그냥 참고 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말입니다. 김동철 할아버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이미 완벽한 자연 수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분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몇 달 전 제게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82세가 되신 한상호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80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8시간을 깊게 주무시거든요. 그것도 수면제 하나 없이 말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모두 불면으로 고생하실 때 혼자만 편안하게 주무시는 정말 드문 경우였죠.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 젊었을 때부터 해온 특별한 호흡 습관이 있거든요. 잠자리에 누우면 숨을 특별한 방법으로 쉬어요. 그러면 정말 금세 잠이 와요. 아내도 신기해해요.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10초 호흡법입니다. 고대 인도의 요가 수행법에서 나온 방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건데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체계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200명의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기존의 수면 위생 교육과 약물 치료를 받으시게 했고, 다른 그룹은 이 특별한 호흡법을 배우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치료만 받으신 그룹은 여전히 평균 45분이 지나서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흡법을 배우신 그룹은 평균 8분 만에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것도 훨씬 깊게 자셨고요. 깊은 잠 단계가 30%나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호흡법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개의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활동하고 긴장할 때 작동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휴식하고 회복할 때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이가 들면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0초 호흡법은 바로 이 부교감신경을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미주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잠 모드로 바꿔주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배로 숨을 쉬는 것이에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면서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7초 동안 편안하게 숨을 참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참으세요. 이때 우리 몸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절히 올라가면서 뇌의 호흡 중추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주신경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되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8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동시에 우리 뇌에서는 가바라는 진정 물질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그리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 이것을 478 리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과정을 4번 반복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누구에게는 367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에게는 589가 맞을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편한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호흡법의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의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 수 있거든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중간에 자꾸 깨게 됩니다. 또한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해주세요. 작은 전자식의 불빛이라도 우리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커튼을 꼭꼭 쳐서 바깥 가로등 불빛도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완전히 꺼두세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잠자리에서 휴대폰 보는 습관은 정말 숙면의 독이에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의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발되거든요. 따뜻한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 같은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이에요. 라벤더나 베르가못 같은 아로마 향도 부교감신경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은은하게 피우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이 호흡법을 반복해서 신체 리듬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 패턴을 완전히 기억하게 되면 호흡법을 시작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잠 모드로 전환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치 조건반사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호흡법을 실제로 적용하신 분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동철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3년간 불면에 시달리며 기억력도 잃고 균형 감각도 망가져서 치매 공포에 떨고 계셨던 그분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20초 호흡법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밤 호흡법을 실천하시더니 2주째부터 조금씩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2시간 넘게 뒤척이시던 할아버지가 1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드시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3달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손자 이름도 다시 기억하시고 며칠 전 일도 생생하게 떠올리시더군요. 균형 감각도 완전히 회복되셔서 이제는 계단도 혼자서 안전하게 오르내리십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마치 몇 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기대가 돼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만이 아닙니다. 혈압으로 고생하셨던 68세 조영숙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20여 년간 성실하게 혈압약을 드셔도 계속 160 이상으로 높았던 혈압이 호흡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120대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혈압약 복용량을 줄여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낙상으로 대퇴골이 부러졌던 74살 장만수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호흡법을 꾸준히 하셨는데 지금은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더 이상 넘어질까봐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호흡법 덕분에 반응 속도와 균형 감각이 모두 회복된 거죠. 또 다른 환자분인 69세 윤영호 할아버지는 혈압과 혈당이 모두 문제였는데 호흡법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두 수치가 모두 안정권으로 들어왔어요.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75살 강선희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무릎과 어깨가 아프셔서 잠을 못 이루셨는데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이 많이 완화됐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우시다고 하세요. 67세 박순자 할머니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위장 기능도 망가져서 뭘 드셔도 체하시고 속이 더부룩하셨거든요. 그런데 숙면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소화 기능이 좋아져서 이제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과학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기도 덜 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둘째, 뇌척수액의 순환이 활발해져서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들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기억력이 회복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안정화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온몸의 염증이 가라앉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조절돼요. 넷째,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소화기능, 혈당 조절, 변역 기능 등 전신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심장병이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숨을 참는 과정에서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약을 중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호흡법을 꾸준히 하시면서 점차 약을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2번 각각 4사이클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잠은 치매를 예방하고 고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루 8시간을 자더라도 그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건강한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인 거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침대에 누우시면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 이 간단한 10초 호흡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치매 예방 뇌운동법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단 5분만 투자하면 20년 젊은 뇌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